라이브 우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한 국가 그리고 기존 국가 간의 연대만으로는 당면한 과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런 적절한 해결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역량 그리고 파트너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 외교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믹타에 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최영삼 정책기획관실 심의관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영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몸담고 계신 정책기획관실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부서로 나누던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정책기획관실은 외교부 내의 여러 많은 실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 정책 분석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외교부 내의 특정한 어떤 실국에 한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일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정책 총괄 담당관실, 네. 그리고 전 제외공관, 전 세계 100개가 넘는 저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있는데요. 네. 하루에도 수백 개 이상씩의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잘 모아서 분석하고 이것을 외교 정책으로 만드는 정책 분석 담당관실, 이렇게 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드는 곳이니까 몸으로 치면 우리의 뇌에 해당하는, 브레인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브레인은 당연히 장차관님이 되시겠지만 저희도 그 장차관님을 도와서 그런 네.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믹타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믹타 하면 그게 뭐지? 하는 국민들이 아직 많을 것 같습니다. 믹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믹타가 조금 요즘에 많이 알려지긴 하고 있지만 네. 많이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믹타는 태어난 지 아직 2돌도 안 된 아주 작은 갓나라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당연하고요. 예. 믹타라는 명칭은 MIKTA 말 그대로 이 믹타에 참여하고 있는 5나라의 영문 국가명의 첫 글자를 따온 겁니다. 네. 멕시코, 인도네시아, 코리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런 나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크게 2가지 또는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공통의 가치에 기초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좀 더 증진시키겠다. 이런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바로 믹타 회원국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 공통점은 경제적인 측면 또는 국력적인 측면인데요. 이 나라들이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GDP 기준으로 하자면 11등에서 17등 정도, 네. 전 세계에 200여 개 되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개 나라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딱 들어도 알만한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흔히 중견국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더라고요. 중견국을 뜻하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국제정치학적 개념으로서 중견국에 대한 확립된 개념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중견국이라는 그런 통칭이 많이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견국이라고 불리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적인 측면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11위에서 17등 정도의 그 국력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 역량이 중간 이상의 상당한 정도에 다다라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비물질적인 가운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을 총합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견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중견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네. 이렇게 굳건할 견자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깨를 쫙 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계속 나가겠다라는 뜻이 견자라고 합니다. 네. 중견국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한자로 풀어보니까 더 의미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믹타가 의미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든 협의체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현재 우리나라가 간사국을 맡고 있기도 한데 간사국은 어떤 역할을 하는 나라인지 그리고 믹타가 처음 출범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믹타가 지금 태어난 지 2돌이 채 안 된 갓난아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2013년 9월 달에 저 윤병세 외교장관님이 유엔 총회 계기에 당시 멕시코 외교장관님과 함께 의지를 합해서 믹타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 동창회나 또는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 모임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사이즈가 되고 정기화되려면 그걸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총무나 회장, 간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5나라들이 큰 나라 단위로 모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운영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첫 해는 멕시코가 그러한 역할을 맡아서 간사국이 되었고요. 네.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참고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호주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간사국을 맡아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는데 네.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그 간사국으로서 저희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믹타는 어떤 목적을 갖고 시작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네네네. 믹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제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일단 중견국의 입장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을 굉장히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북한 핵 문제라든가 말레이시아 항공기 추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의 목소리를 공통으로 냈고요. 네. 최근에는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그 나라들 사이에 협력을 좀 더 증진시키겠다, 이런 목적도 있는데 그런 목적하에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중간 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약소국 사이에 건강한 다리 역할을 하겠다,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 목적들이 3가지의 바퀴들이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지구상에 보면 지역별로 뭉치는 다양한 협력체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지역별 협력체끼리 다양한 회의들도 1년에 여러 차례 열리고 있는데 믹타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꼽는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믹타만의 차별화된 장점은 역시 중견국이다라는 데서 이렇게 저희가 뽑아낼 수 있겠는데요. 네. 뽑을 수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모임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G7이라는 모임도 있을 수 있겠고, 네. 브릭스라는 모임들도 있을 수 있겠고, G20 또는 G20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보시면 대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힘이 센 나라들이죠. 이 믹타는 자세히 보시면 아까 11위에서 17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G20 국가 중에서 브릭스나 G7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이 믹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규모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 또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브리징,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이미 달성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아직 우리들을 따라 배워야 될 나라들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기도 하고 경험을 전수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믹타는 G7이나 G20 또는 브릭스하고 상호 경쟁하는 그런 모델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보충해주는 상호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5개 국가의 위치를 보면 정말 대륙별로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5개의 나라들이 함께 뭉쳤다는 것만으로도 좀 독특한 지역별 협의체와는 다른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믹타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게 된 것이 5월에 믹타와 관련된 굵직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지난달 11일, 5월 11일입니다. 서울에서 믹타 아카데믹 네트워크 학술회의가 열렸어요. 이 아카데믹 학술회의, 어떤 모임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믹타가 2돌도 안 됐지만 그동안에는 외교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 간 협의체 개념으로 믹타가 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믹타가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5개 나라 사이의 협력이 단순히 정부 간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민간 차원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우리 5개국 정부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첫걸음이 바로 믹타 아카데믹 네트워크였습니다. 네. 이 믹타 아카데믹 네트워크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그리고 나머지 4개 나라에서도 각국을 대표하는 띵크탱크들의 아주 저명한 학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믹타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건강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굉장히 유익했다고 보고 또 이 아카데믹 네트워크와 같은 이런 민간의 이런 협력 노력을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렸는데 앞으로 매년 열릴 계획인가요? 네, 매년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논의를 했습니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믹타의 앞으로 믹타가 그냥 시작했다가 곧 사라질 그런 메커니즘 또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네. 더 크게 발전하고 기회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교류와 협력 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네. 어떤 부분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인가라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예. 일례로 이번에는 학자들 간의 모임이 있었지만 그 학자들께서는 앞으로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학생, 그 다음에 기타 젊은 외교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경제계 이런 부분으로까지 다양하게 확대시켜야 나간다라는 공통적인 건의들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네, 첫 회의인 만큼 정말 광범위한 주제로 이제 하나의 틀을 잡아가는 그런 회의가 됐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니까 또 마음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5월 22일 금요일 약 2주 전입니다. 믹타 외교장관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정말 큰 행사인데 이번에 5회째를 맞았다고 하거든요. 이번 회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최된 제5차 믹타 외교장관 회의는 간사국으로서 우리가 의장국이 되어서 저희가 개최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로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성과들을 많이 거두었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고 예. 또 다른 회원국들도 이러한 평가에 아주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믹타가 진짜 제대로 된 국제사회의 네트워크로서 모습을 갖춰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된 회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제대로 된 공식적인 네트워크로서 모습을 갖춰 나가려고 한다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헌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비전과 기본적인 정신을 제시하는 믹타의 비전 문서가 이번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그거는 믹타가 왜 생겼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며 무엇을 해나가야 되며 이러한 기본 정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정신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믹타가 아직 물질적으로 아직 다른 국제기구들과 같이 사무국은 없지만 일단 사이버 공간에서나마 이런 사무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믹타의 공식 홈페이지도 역시 IT 강국답게 저희의 예. 주도로 이렇게 개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형적인 면에서나 또 이렇게 내부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정말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중요한 기틀을 다진 그런 회의였다. 이렇게 감히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믹타의 역사적으로도 이번 해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될 만한 그런 해가 되겠네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볼게요. 2개의 세션이 있었다고 하던데, 먼저 네. 첫 번째 세션, 믹타 협력,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논의가 됐다고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네. 아까 아카데믹 네트워크에서 일부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두 가지 부분의 논의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믹타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과 기본 정신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고요. 네. 이것은 고스란히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 문서에 담겼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믹타가 과연 무엇을 어떤 분야에서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아까 아카데믹 네트워크의 건의를 많이 받아들여서 학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론인, 학생, 주니어 외교관, 그 다음에 어떤 경제계 인사 이런 분야로까지 모든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외교장관들 수준에서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첫 번째 세션은 믹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세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카데믹 네트워크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교류가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카데믹 네트워크가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에 열려서 네. 이번 외교장관 회의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세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가 글로벌 및 지역 이슈였는데 어떤 내용들이 이 세션에서 논의가 됐나요? 네, 사실은 믹타 외교장관 회의는 두 번째 세션을 리트리트 형식으로 개최했습니다.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리트리트 형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사전에 어떤 특정 이슈를 미리 정해놓고 네. 거기에 한정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자기의 관심 분야나 현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즉석에서 의견 개진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깊이 있고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멕시코가 속해 있는 중남미 지역의 최근 정세라든가 네. 최근에 난민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안다만해라든가 동남아 지역에서의 이렇게 비정기적인 인구 이동 문제, 그다음에 시리아 분쟁 문제, 테러리즘 문제, 기후 변화 문제, 네. 사이버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의장국으로서 우리 역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요. 이런 저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다른 회원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을 때 다른 모든 국가들이 우리 정부의 기본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그런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믹타 회원국들의 지리적인 위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만큼 각 국가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모이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다루지 못할 이슈는 믹타에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믹타가 2013년 9월 출범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직 두 돌이 안 됐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믹타에 대해서 다른 협의체 혹은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믹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믹타에 대한 위상 어떻게 지금 확립이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믹타가 두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애초에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훨씬 더 넓은 폭으로 믹타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감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최소한 외교가에서는 국제사회에 나가서 믹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외교관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믹타에서 이번에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다는데 굉장히 네. 잘 되었다 평가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네. 믹타 회원국들하고 이제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 개진을 해오시는 다른 네트워크에 속한 국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정도로 예. 일종의 그 가시성, 비저빌러티는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아직 믹타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각별히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거 다 보시고 믹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증진되셨을 테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또는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믹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이해를 제고시켜 주신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우리 시청자들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오늘 방송한 보람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자, 믹타에서 에볼라나 북한의 핵 위협과 같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공동 성명도 채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믹타 차원에서 공동 보조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여럿이서 이렇게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 국제사회에서 아무래도 큰 힘이 실리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믹타의 5개 회원국은 모두 다 중견국입니다. 네. 중견국은 결코 약하지 않은 국가들이긴 하지만 또 강대국에 비교해 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영향력 측면에서 목소리 측면에서 각각 떼어놓고 보면 별개로 보면 영향력이나 목소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측면도 지니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11위에서 17위 정도 되는 나라들이 5나라가 한꺼번에 목소리를 내게 되면 네.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겠네요. 이미 말레이시아 항공기 추락이라든가 또 여성 인권 문제라든가 에볼라 문제라든가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내었을 때 국제사회가 저희가 각자 목소리를 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주목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저희 5개국 사이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또 공감대가 더 크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믹타의 협력이 진짜 필요한 거구나라는 이런 합리성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내외적으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국제사회적으로도 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뜻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한 목소리를 낸다면 정말 어느 강대국 못지않은 그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4월에 또 재외공관장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죠. 그때를 계기로 그 믹타 회원국에 주재하는 대사들이 모두 모여서 믹타에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회의를 하셨다면 그 효과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사실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믹타를 포함해서 몇 개의 주제는 네. 우리 대학생들로 말하자면 우리 전공 필수 과목이 아니라 일종의 선택 과목으로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곳, 또 자기가 관심을 표하고 싶은 곳에 가서 네. 참여하면 되는 그러한 세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몇 분이나 이렇게 오실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했었던 게 사실인데요. 믹타 공관장들 저희를 뺀 4개 대사님은 물론이고 네. 무려 10여 개 이상의 다른 대사님들도 참여를 하셔서 예. 아주 활발하게 의견 개진을 해주셨고 믹타에 대해서 또 많이 배워나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는 다 공통된 목소리로 이제 주재하고 계시는 각국에 돌아가셔서 정말 믹타가 하고 있는 이런 중견국 외교가 얼마나 국제사회에 공헌이 되는지를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계속 얘기해 나가고 활용하겠다. 이렇게 얻어가는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습니다. 예. 믹타로 대표되는 중견국 외교는 꼭 믹타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믹타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중견국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중견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이것이 믹타 외교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공관장 회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강제적으로 모이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오랜 시간 토의를 하시고 논의를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 믹타라는 회원국들의 이름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되겠구나라는 인지를 다들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믹타 회원국을 대상으로 또 코리아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말 그대로 한국 축제입니다. 한국을 알리는 축제인데요. 네. 사실은 믹타 5개국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이고 있지만 네. 사실은 아직까지도 서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끼리라도 서로 잘 알자, 예.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초부터 터키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 우리나라 멕시코라든가 인도네시아, 호주 등지에서 여러 가지 퓨전 국악이라든가 비보이 복합 공연, 그다음에 한국 음악 무용 워크숍, 그다음에 한국학 특강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을 알리는 행사들을 많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우리의 이런 사례를 받아서 이런 행사들, 자기 나라를 알리는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모범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개의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런 역할을 자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선도국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에서 한류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터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와 형제 나라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 한류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게 있으신지요? 네.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존에 있는 국가, 네. 터키처럼 우리나라에게 양자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또 아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멕시코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곳에서 여러 외교관들, 네. 실무 외교관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여성 외교관이 저 빨리 가봐야 되겠다,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가시냐, 조금 더 하고 가시지 이야기 더 그랬더니 한국 드라마, 제가 특정 드라마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거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네.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네. 빨리 가서 그거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하게
영향력이 그런 걸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예. 아시아를 떠나서 중남미까지 진출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확고하게요. 네네. 네, 이런 코리아 페스티벌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또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도 우리나라의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가 돼서 많이 뿌리 내렸으면 서로 또 민간 외교 차원에서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좀 우리나라의 이런 자국의 문화를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있었던 우리 코리아 페스티벌이 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영감을 이미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추려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박준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믹타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국가가 있거나 혹은 현재 논의 중인 국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박준훈님께 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믹타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특정 국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믹타가 회원국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건의를 해오시는 나라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될 경우에 네. 자국도 관심이 있다라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해주시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 믹타 5개 국가들은 일단 그런 회원국을 확대하기에 앞서서 아직 태어난 지 2달도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걸 먼저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조직의 모습을 네트워킹을 좀 더 강화하고 모습을 좀 제대로 된 사람답게 갖추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네. 차원하에 당분간은 회원국 확대나 추가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그렇다고 영원히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예. 일단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믹타에 대한 그 결성, 그 계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이지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믹타의 회원국이 5개 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나라를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회원국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 응답한 나라가 이 4나라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결성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네. 어떤 특정한 어떤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는 선택하고 어떤 나라는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공감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네. 가치에 호응하는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모였고 그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미 이렇게 5나라가 출범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굳이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비슷한 역량을 가진 나라들끼리 뭉치게 됐다. 자연스럽게 뭐 쉬운 말로 친해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해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박민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믹타에서 가운데 K가 우리나라 코리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든 협의체라고 하는데 왜 K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게 된 건가요? 예, 사실은 굉장히 그 어감상 예. 어감상 가장 좋게 만든다라는 그런 측면이 많았습니다.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그 박민호님께서 네. 이왕이면 K를 뭐 앞에 쓰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주인된 자가 굳이 이렇게 내가 제 1등이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어떤 나라가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네. 이미 참여하시고 계시거나 안 계신 분들이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음 모음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저희가 믹타라고 발음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예. 그런 뉘앙스도 굉장히 이 협의체 이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희성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 참여국이 5개 나라밖에 되지 않아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홍보와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나라밖에 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홍보 노력은 대개 두 가지 경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내부적으로도 우리 한국도 회원국이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원국 내부의 일반 여론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예. 3월 달에 터키의 이스탄불을 방문해서 네. 거기에 있는 그 지식인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아우리치라고 하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믹타가 무엇이고 네. 믹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회원국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홍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회원국들과 국제기구에 대한 홍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 믹타는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외교장관들만 간사국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각 주재국에서 외교 네. 현장에서 믹타 회원국 대사들끼리 여러 계기에 모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미국에 있는 믹타 회원국들 대사들 사이에 자주 모여서 서로의 공감을 확대하고 이제 거기에서는 그 나라 실정에 맞게 믹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제네바와 같은 다자기구에서는 더더욱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5개국이 공통으로 또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이제 민간이 민간을 통해서 SNS 등을 통해서 전파되는 홍보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막 좋은 말씀을 주시는 우리 김희성님처럼 네.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더 감사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은 뭐 믹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아주 초창기인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지금 2년밖에 안 된 것에 비해서는 많이 홍보가 된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 국민들 그리고 믹타 회원국들의 국민들이 해주실 역할이 참 많겠네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올리브 박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심의관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외교관을 꿈꾸게 되신 계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참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오늘 그런가요?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데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아직 극히 개인적으로 저는 1980년대 후반에 네. 대학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렇게 국제 상황을 보다 보니까 네. 중국하고 좀 뭘 해야 되겠다. 아직 그 당시엔 전국 종합대학에 중문과가 11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근데 우리 학교를 포함해서 그래서 예. 근데 자원이 없으니까 내가 좀 나라를 위해서 특히 중국과 관련된 일을 뭘 좀 이렇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이라는 이런 직업이 있다라는 게 제 눈에 네. 3학년 때 들어온 거고요. 예. 그리고 공부를 좀 해서 운이 좀 좋았죠. 그래서 졸업하면서 이렇게 외교관이 되어서 그 이후에 중국과 관련들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전공하고 관련되어 있었던 꿈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중국의 대사로 나가 계시거나 뭐 공간에 근무를 하신 적도 있으시겠네요. 예, 저는 2차례에 걸쳐서 네. 북경에 있는 주중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고 네. 또 그 본부에서는 중국 과장도 하기도 했고 네. 여러 가지 중국 관련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품었던 꿈들을 어느 정도는 많이 이렇게 성취한 것 같아서 이룰 수 있어서 대단히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또 페이스북에서 문지영 님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또 주셨어요. 심의관님, 외교관이라는 꿈을 이루셨잖아요. 목표를 성취하신 건데요.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역시 어려운 질문일까요? 네, 외교관이 된다는 거는 예. 그때 당시에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문지영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하지만 지금에서 되돌아보니 그거는 꿈이 아니고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관이 되어서 네.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외교관으로서 있는 동안에 봉직하는 동안에 사실 국익과 특별히 바깥에서 여러 가지 경우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 꿈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야말로 큰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혜실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 난민, 북한 인권, 테러리즘 같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이룬 것은 높이 삽니다. 하지만 5개국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견 차이의 인식과 그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방안에서 논의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너무나 전문적인 질문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해실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난민 문제라든가 테러리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의 공통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문화도 다르고 사실 발전 단계도 다르고 네. 또 그 위치에 있는 국가도 다르기 때문에 꼭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희의 목소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믹타가 태동 초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의견부터 영역부터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다. 그러나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할 수 없는 영역을 점점 좁혀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네. 이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2살도 안 된 아이가 당장 커서 그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면 큰일이 날 겁니다. 네.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정말 비유를 참 멋지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것이 학창 시절에 왜 시험 공부할 때 진도가 잘 안 나가면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다 보면 성취감이 생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과목을 도전할 때도 훨씬 좀 쉬워진다라는 생각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협의체의 어떤 성과라고 할까요? 실적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이뤄 나가면 또 그것이 바탕이 돼서 다른 것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믹타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이런 믹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까 말씀드렸던 5월 22일에 있었던 믹타 외교장관 회의였어요. 주요한 이슈라고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여느라고 그거 준비하시느라 참 많이 바쁘셨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총평과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히 외교관으로서 이런 일을 할 때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내환들이 많이 있지만 네. 끝나고 나면 항상 보람되고 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외교장관 회의의 계기를 통해서 믹타가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 문서를 채택하고 또 사이버 형태이긴 하지만 사무국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큰 진보를 이룬 걸 보면서 네. 저를 포함해서 이 일에 종사했던 저희 외교부의 많은 직원들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땀과 보람이 기초가 되어서 앞으로 정말 믹타가 조금 더 건강한 아이, 건강한 청소년 또 더 나아가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다면 네. 그것이야말로 저희에게 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행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중에 홈페이지 우리나라에서 개설을 주도적으로 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홈페이지의 관리 역시 우리나라가 계속 해 나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역시나 뭐 간사국이 돌아가듯이 관리하는 나라들도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네.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네. 저희가 구축을 했고 그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다른 회원국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은 각 회의에서 다루어졌던 의제들, 논의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다 정리가 돼서 올라오게 되는 건가요? 일반 국민들이 쉽게 믹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홈페이지가 출범한 지 아까 두 돌도 믹타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홈페이지는 태어난 지 이제 일주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열흘도 네. 안 된 갓난아이인데 네. 많이 부족할 겁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믹타.org입니다. 쉽네요. 그 믹타.org인데 네. 거기 찾아가시면 믹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믹타는 어떻게 태동되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믹타의 정체성과 역사를 아실 수가 있고 목표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믹타와 관련해서 어떤 스케줄들로 어떤 일정들이 있을 건지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귀한 믹타 관련 자료들 예. 여태까지 발표되었던 공동 문서라든가 네. 이런 발표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찾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학생들이 계시면 네. 여러 가지 페이퍼 작성하시는 데 필요한 사진들도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믹타.org가 주소라고 안내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믹타 우리나라를 제외한 4개국이죠.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이렇게 4개 국가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믹타는 그 믹타라는 하나의 커다란 어떤 바디, 하나의 전체적인 통일된 하나의 네트워크로서도 중요하지만 네. 그 속해 있는 5나라들 사이에 각자의 쌍무관계 또는 양자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믹타 외교장관회의가 열렸을 때 5나라 외교장관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믹타 관련 논의만 한 게 아닙니다. 네. 또 그 계기에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한 호주 외교장관 회담, 한 터키 외교장관 회담 이런 식으로 네. 다 외교장관 회담을 쌍무적으로 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멕시코, 호주 외교장관 회담도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양자 차원에서건 다자 차원에서건 못할 것 없는 많은 교류와 협력과 대화가 이 계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믹타는 믹타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믹타 안에 있는 회원들 사이에 양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믹타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력 그리고 우리나라가 믹타 안에서 또 해나갈 역할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믹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최영삼 정책기획관실 심의관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와 가치를 함께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 때 우리의 의견은 국제사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가 국제사회에 끼치게 되는 반향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믹타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믹타가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견국이다라는 데서 이렇게 저희가 뽑아낼 수 있겠는데요. 네. 뽑을 수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는 여러 가지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G7이라는 모임도 있을 수 있겠고 네. 브릭스라는 모임들도 있을 수 있겠고 G20 또는 G20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보시면 대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힘이 센 나라들이죠. 이 믹타는 자세히 보시면 아까 11위에서 17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G20 국가 중에서 브릭스나 G7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이 믹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규모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 또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브리징,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이미 달성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서 아직 우리들을 따라 배워야 될 나라들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기도 하고 경험을 전수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믹타는 G7이나 G20 또는 브릭스하고 상호 경쟁하는 그런 모델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보충해주는 상호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5개 국가의 위치를 보면 정말 대륙별로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5개의 나라들이 함께 뭉쳤다는 것만으로도 좀 독특한 지역별 협의체와는 다른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믹타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게 된 것이 5월에 믹타와 관련된 굵직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지난달 11일, 5월 11일입니다. 서울에서 믹타 아카데믹 네트워크 학술회의가 열렸어요. 이 아카데믹 학술회의, 어떤 모임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믹타가 2돌도 안 됐지만 그동안에는 외교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 간 협의체 개념으로 믹타가 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믹타가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5개 나라 사이의 협력이 단순히 정부 간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민간 차원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우리 5개국 정부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첫걸음이 바로 믹타 아카데믹 네트워크였습니다. 네. 이 믹타 아카데믹 네트워크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그리고 나머지 4개 나라에서도 각국을 대표하는 띵크탱크들의 아주 저명한 학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믹타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건강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굉장히 유익했다고 보고
또 이 아카데믹 네트워크와 같은 이런 민간의 이런 협력 노력을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렸는데 앞으로 매년 열릴 계획인가요? 네, 매년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논의를 했습니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믹타의 발전, 앞으로 믹타가 그냥 시작했다가 곧 사라질 그런 메커니즘 또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네. 더 크게 발전하고 기회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교류와 협력 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네. 어떤 부분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인가라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예. 일례로 이번에는 학자들 간의 모임이 있었지만 그 학자들께서는 앞으로는 이 학자들뿐만 아니라 학생, 그 다음에 기타 젊은 외교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경제계 이런 부분으로까지 다양하게 확대시켜야 나간다라는 공통적인 건의들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네, 첫 회의인 만큼 정말 광범위한 주제로 이제 하나의 틀을 잡아가는 그런 회의가 됐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니까 또 마음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5월 22일 금요일 약 2주 전입니다. 믹타 외교장관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정말 큰 행사인데 이번에 5회째를 맞았다고 하거든요. 이번 회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최된 제5차 믹타 외교장관 회의는 간사국으로서 우리가 의장국이 되어서 저희가 개최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로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성과들을 많이 거두었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고 예. 또 다른 회원국들도 이러한 평가에 아주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믹타가 진짜 제대로 된 국제사회의 네트워크로서 모습을 갖춰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된 회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제대로 된 공식적인 네트워크로서 모습을 갖춰 나가려고 한다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헌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비전과 기본적인 정신을 제시하는 믹타의 비전 문서가 이번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그거는 믹타가 왜 생겼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며 무엇을 해나가야 되며 이러한 기본 정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정신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믹타가 아직 물질적으로 아직 다른 국제기구들과 같이 사무국은 없지만 일단 사이버 공간에서나마 이런 사무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믹타의 공식 홈페이지도 역시 IT 강국답게 저희의 예. 주도로 이렇게 개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형적인 면에서나 또 이렇게 내부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정말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중요한 기틀을 다진 그런 회의였다. 이렇게 감히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믹타의 역사적으로도 이번 해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될 만한 그런 해가 되겠네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볼게요. 2개의 세션이 있었다고 하던데, 먼저 네. 첫 번째 세션, 믹타 협력,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논의가 됐다고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네. 아까 아카데믹 네트워크에서 일부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두 가지 부분의 논의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믹타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과 기본 정신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고요. 네. 이것은 고스란히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 문서에 담겼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믹타가 과연 무엇을 어떤 분야에서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아까 아카데믹 네트워크의 건의를 많이 받아들여서 학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론인, 학생, 주니어 외교관, 그 다음에 어떤 경제계 인사 이런 분야로까지 모든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외교장관들 수준에서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첫 번째 세션은 믹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세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카데믹 네트워크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교류가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카데믹 네트워크가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에 열려서 네. 이번 외교장관 회의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축제인데요. 네. 사실은 믹타 5개국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이고 있지만 네. 사실은 아직까지도 서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끼리라도 서로 잘 알자, 예.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초부터 터키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 우리나라 멕시코라든가 인도네시아, 호주 등지에서 여러 가지 뭐 퓨전 국악이라든가 비보이 복합 공연, 그다음에 한국 음악 무용 워크숍, 그다음에 한국학 특강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을 알리는 행사들을 많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우리의 이런 사례를 받아서 이런 행사들, 자기 나라를 알리는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모범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개의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런 역할을 자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선도국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에서 한류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터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와 형제 나라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 한류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게 있으신지요? 네.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존에 있는 국가, 터키처럼 우리나라에게 양자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멕시코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외교관들, 실무 외교관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여성 외교관이 빨리 가봐야 되겠다,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시냐, 조금 더 하고 가시지 이야기 더 그랬더니 한국 드라마, 제가 특정 드라마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거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거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영향력이, 그런 걸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아시아를 떠나서 중남미까지 진출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확고하게요. 이런 코리아 페스티벌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또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도 우리나라의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가 돼서 많이 뿌리 내렸으면 서로 또 민간 외교 차원에서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좀 우리나라의 이런 자국의 문화를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있었던 우리 코리아 페스티벌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영감을 이미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추려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박준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믹타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국가가 있거나 혹은 현재 논의 중인 국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박준훈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믹타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특정 국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믹타가 회원국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건의를 해오시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자국도 관심이 있다라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해주시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 믹타 5개 국가들은 일단 그런 회원국을 확대하기에 앞서서 아직 태어난 지 2달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먼저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조직의 모습을, 네트워킹을 좀 더 강화하고 모습을 좀 제대로 된 사람답게 갖추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차원하에 당분간은 회원국 확대나 추가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그렇다고 영원히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일단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믹타에 대한 그 결성, 그 계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이지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믹타의 회원국이 5개 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나라를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회원국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 응답한 나라가 이 4나라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까 말씀 중에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결성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어떤 특정한 어떤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는 선택하고 어떤 나라는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공감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가치에
호응하는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모였고 그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미 이렇게 5나라가 출범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굳이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비슷한 역량을 가진 나라들끼리 뭉치게 됐다. 자연스럽게 뭐 쉬운 말로 친해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해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박민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믹타에서 가운데 K가 우리나라 코리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든 협의체라고 하는데 왜 K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게 된 건가요? 예, 사실은 굉장히 그 어감상 가장 좋게 만든다라는 그런 측면이 많았습니다.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그 박민호님께서 네. 이왕이면 K를 뭐 앞에 쓰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주인된 자가 굳이 이렇게 내가 제1등이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어떤 나라가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네. 이미 참여하시고 계시거나 안 계신 분들이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음 모음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저희가 믹타라고 발음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예. 그런 뉘앙스도 굉장히 이 협의체 이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희성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 참여국이 5개 나라밖에 되지 않아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홍보와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나라밖에 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홍보 노력은 대개 2가지 경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내부적으로도 우리 한국도 회원국이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원국 내부의 일반 여론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3월 달에 터키의 이스탄불을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그 지식인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아우리치라고 하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믹타가 무엇이고 믹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회원국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홍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회원국들과 국제기구에 대한 홍보입니다. 지금 사실 믹타는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외교장관들만 간사국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각 주재국에서 외교 현장에서 믹타 회원국 대사들끼리 여러 개기에 모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믹타 회원국들 대사들 사이에 자주 모여서 서로의 공감을 확대하고 이제 거기에서는 그 나라 실정에 맞게 믹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제네바와 같은 다자기구에서는 더더욱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5개국이 공통으로 또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민간이 민간을 통해서 SNS 등을 통해서 전파되는 홍보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막 좋은 말씀을 주시는 우리 김희성님처럼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더 감사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은 뭐 믹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아주 초창기인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지금 2년밖에 안 된 것에 비해서는 많이 홍보가 된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 국민들 그리고 믹타 회원국들의 국민들이 해주실 역할이 참 많겠네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올리브 박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심의관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외교관을 꿈꾸게 되신 계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참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오늘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극히 개인적으로 저는 1980년대 후반에 대학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렇게 국제 상황을 보다 보니까 중국하고 좀 뭘 해야 되겠다. 아직 그 당시엔 전국 종합대학에 중문과가 11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 학교를 포함해서 그래서 근데 자원이 없으니까 내가 좀 나라를 위해서 특히 중국과 관련된 일을 뭘 좀 이렇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이라는 이런 직업이 있다라는 게 제 눈에 3학년 때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해서 운이 좀 좋았죠. 그래서 졸업하면서 이렇게 외교관이 되어서 그 이후에 중국과 관련들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공하고 관련되어 있었던 꿈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중국의 대사로 나가 계시거나 뭐 공간에
근무를 하신 적도 있으시겠네요. 예, 저는 2차례에 걸쳐서 네. 북경에 있는 주중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고 네. 또 그 본부에서는 중국 과장도 하기도 했고 네. 여러 가지 중국 관련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품었던 꿈들을 어느 정도는 많이 이렇게 성취한 것 같아서 이룰 수 있어서 대단히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또 페이스북에서 문지영 님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또 주셨어요. 심의관님, 외교관이라는 꿈을 이루셨잖아요. 목표를 성취하신 건데요.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역시 어려운 질문일까요? 네, 외교관이 된다는 거는 예. 그때 당시에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문지영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하지만 지금에서 되돌아보니 그거는 꿈이 아니고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관이 되어서 네.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외교관으로서 있는 동안에 봉직하는 동안에 사실 국익과 특별히 바깥에서 여러 가지 경우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 꿈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야말로 큰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혜실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 난민, 북한 인권, 테러리즘 같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이룬 것은 높이 삽니다. 하지만 5개국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견 차이의 인식과 그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방안에서 논의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너무나 전문적인 질문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혜실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난민 문제라든가 테러리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의 공통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문화도 다르고 사실 발전 단계도 다르고 네. 또 그 위치에 있는 국가도 다르기 때문에 꼭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희의 목소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2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믹타가 태동 초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의견부터 영역부터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다. 그러나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할 수 없는 영역을 점점 좁혀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네. 이런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2살도 안 된 아이가 당장 커서 그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면 큰일이 날 겁니다. 네.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정말 비유를 참 멋지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것이 학창시절에 왜 시험 공부할 때 진도가 잘 안 나가면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다 보면 성취감이 생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과목을 도전할 때도 훨씬 좀 쉬워진다라는 생각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협의체의 어떤 성과라고 할까요? 실적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이뤄 나가면 또 그것이 바탕이 돼서 다른 것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믹타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이런 믹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까 말씀드렸던 5월 22일에 있었던 믹타 외교장관 회의였어요. 주요한 이슈라고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여느라고 그거 준비하시느라 참 많이 바쁘셨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총평과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히 외교관으로서 이런 일을 할 때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내환들이 많이 있지만 네. 끝나고 나면 항상 보람되고 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외교장관 회의의 계기를 통해서 믹타가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 문서를 채택하고 또 사이버 형태이긴 하지만 사무국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큰 진보를 이룬 걸 보면서 네. 저를 포함해서 이 일에 종사했던 저희 외교부의 많은 직원들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땀과 보람이 기초가 되어서 앞으로 정말 믹타가 조금 더 건강한 아이, 건강한 청소년 또 더 나아가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다면 네. 그것이야말로 저희에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 이번엔 2번째 세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번째 세션의 주제가
글로벌 및 지역 이슈였는데 어떤 내용들이 이 세션에서 논의가 됐나요? 네, 사실은 믹타 외교장관 회의는 두 번째 세션을 리트리트 형식으로 개최했습니다.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리트리트 형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사전에 어떤 특정 이슈를 미리 정해놓고 네. 거기에 한정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자기의 관심 분야나 현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 즉석에서 의견 개진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깊이 있고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멕시코가 속해 있는 중남미 지역의 최근 정세라든가 네. 최근에 난민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안다만해라든가 동남아 지역에서의 이렇게 비정기적인 인구 이동 문제, 그다음에 시리아 분쟁 문제, 테러리즘 문제, 기후 변화 문제, 네. 사이버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의장국으로서 우리 역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요. 이런 저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다른 회원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을 때 다른 모든 국가들이 우리 정부의 기본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그런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믹타 회원국들의 지리적인 위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만큼 각 국가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모이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다루지 못할 이슈는 믹타에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믹타가 2013년 9월 출범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직 두 돌이 안 됐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믹타에 대해서 다른 협의체 혹은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믹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믹타에 대한 위상 어떻게 지금 확립이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믹타가 두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애초에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훨씬 더 넓은 폭으로 믹타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감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최소한 외교가에서는 국제사회에 나가서 믹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외교관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믹타에서 이번에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다는데 굉장히 네. 잘 되었다 평가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네. 믹타 회원국들하고 이제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 개진을 해오시는 다른 네트워크에 속한 국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정도로 예. 일종의 그 가시성, 비저빌리티는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아직 믹타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각별히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거 다 보시고 믹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증진되셨을 테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또는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믹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이해를 제고시켜 주신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우리 시청자들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오늘 방송한 보람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자, 믹타에서 에볼라나 북한의 핵 위협과 같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공동 성명도 채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믹타 차원에서 공동 보조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여럿이서 이렇게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 국제사회에서 아무래도 큰 힘이 실리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믹타의 5개 회원국은 모두 다 중견국입니다. 네. 중견국은 결코 약하지 않은 국가들이긴 하지만 또 강대국에 비교해 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영향력 측면에서 목소리 측면에서 각각 떼어놓고 보면 별개로 보면 영향력이나 목소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측면도 지니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11위에서 17위 정도 되는 나라들이 5나라가 한꺼번에 목소리를 내게 되면 네.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겠네요. 이미 말레이시아 항공기 추락이라든가 또 여성 인권 문제라든가 에볼라 문제라든가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내었을 때 국제사회가 저희가 각자 목소리를 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주목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저희 5개국 사이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또 공감대가 더 크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믹타의 협력이 진짜 필요한 거구나 라는 이런 합리성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내외적으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국제사회적으로도 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뜻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한 목소리를 낸다면 정말 어느 강대국 못지않은 그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4월에 또 재외 공관장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죠. 그때를 계기로 그 믹타 회원국에 주재하는 대사들이 모두 모여서 믹타에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대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회의를 하셨다면 그 효과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사실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믹타를 포함해서 몇 개의 주제는 네. 우리 대학생들로 말하자면 우리 전공 필수 과목이 아니라 일종의 선택 과목으로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곳, 또 자기가 관심을 표하고 싶은 곳에 가서 네. 참여하면 되는 그러한 세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몇 분이나 이렇게 오실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했었던 게 사실인데요. 믹타 공관장들 저희를 뺀 4개 대사님은 물론이고 네. 무려 10여 개 이상의 다른 대사님들도 참여를 하셔서 예. 아주 활발하게 의견 개진을 해주셨고 믹타에 대해서 또 많이 배워나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는 다 공통된 목소리로 이제 주재하고 계시는 각국에 돌아가셔서 정말 믹타가 하고 있는 이런 중견국 외교가 얼마나 국제사회에 공헌이 되는지를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계속 얘기해 나가고 활용하겠다. 이렇게 얻어가는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습니다. 예. 믹타로 대표되는 중견국 외교는 꼭 믹타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믹타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중견국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중견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이것이 믹타 외교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공관장 회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강제적으로 모이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오랜 시간 토의를 하시고 논의를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 믹타라는 회원국들의 이름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되겠구나라는 인지를 다들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믹타 회원국을 대상으로 또 코리아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말 그대로 한국 축제입니다. 한국을 알리는 라이브 우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한 국가 그리고 기존 국가 간의 연대만으로는 당면한 과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런 적절한 해결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역량 그리고 파트너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 외교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믹타에 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최영삼 정책기획관실 심의관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영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몸담고 계신 정책기획관실을 살펴보니까 2가지 부서로 나누던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정책기획관실은 외교부 내의 여러 많은 실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 정책 분석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외교부 내의 특정한 어떤 실국에 한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일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정책 총괄 담당관실, 네. 그리고 전 제외공관, 전 세계 100개가 넘는 저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있는데요. 네. 하루에도 수백 개 이상씩의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잘 모아서 분석하고 이것을 외교정책으로 만드는 정책 분석 담당관실, 이렇게 네.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드는 곳이니까 몸으로 치면 우리의 뇌에 해당하는, 브레인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브레인은 당연히 장차관님이 되시겠지만 저희도 그 장차관님을 도와서 그런 네.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믹타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믹타 하면 그게 뭐지? 하는 국민들이 아직 많을 것 같습니다. 믹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믹타가 조금 요즘에 많이 알려지긴 하고 있지만 네. 많이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믹타는 태어난 지 아직 2돌도 안 된 아주 작은 갓나라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당연하고요. 예. 믹타라는 명칭은
MIKTA 말 그대로 이 믹타에 참여하고 있는 5나라의 영문 국가명의 첫 글자를 따온 겁니다. 네. 멕시코, 인도네시아, 코리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런 나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크게 2가지 또는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공통의 가치에 기초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좀 더 증진시키겠다. 이런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 바로 믹타 회원국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 공통점은 경제적인 측면 또는 국력적인 측면인데요. 이 나라들이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GDP 기준으로 하자면 11등에서 17등 정도. 네. 전 세계에 뭐 200여 개 되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개 나라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딱 들어도 알만한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흔히 중견국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더라고요. 중견국을 뜻하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국제정치학적 개념으로서 중견국에 대한 확립된 개념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중견국이라는 그런 통칭이 많이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견국이라고 불리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적인 측면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11위에서 17등 정도의 그 국력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 역량이 중간 이상의 상당한 정도에 다다라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비물질적인 가운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을 총합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견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중견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네. 이렇게 굳건할 견자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깨를 쫙 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계속 나가겠다라는 뜻이 견자라고 합니다. 네. 중견국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한자로 풀어보니까 더 의미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믹타가 의미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든 협의체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현재 우리나라가 간사국을 맡고 있기도 한데 간사국은 어떤 역할을 하는 나라인지 그리고 믹타가 처음 출범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믹타가 지금 태어난 지 2돌이 채 안 된 갓난아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2013년 9월 달에 저 윤병세 외교장관님이 유엔 총회 계기에 당시 멕시코 외교장관님과 함께 의지를 합해서 믹타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 동창회나 또는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 모임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사이즈가 되고 정기화되려면 그걸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총무나 회장 간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5나라들이 큰 나라 단위로 모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운영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첫 해는 멕시코가 그러한 역할을 맡아서 간사국이 되었고요. 네.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참고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호주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간사국을 맡아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는데 네.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그 간사국으로서 저희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믹타는 어떤 목적을 갖고 시작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네네네. 믹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제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일단 중견국의 입장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을 굉장히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북한 핵 문제라든가 말레이시아 항공기 추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의 목소리를 공통으로 냈고요. 네. 최근에는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그 나라들 사이에 협력을 좀 더 증진시키겠다 이런 목적도 있는데 그런 목적 하에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중간 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약소국 사이에 건강한 다리 역할을 하겠다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 목적들이 3가지의 바퀴들이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지구상에 보면 지역별로 뭉치는 다양한 협력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별 협력체끼리 다양한 회의들도 1년에 여러 차례 열리고 있는데 믹타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꼽는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믹타만의 차별화된 장점은 역시